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인 김문수 후보죠. 그런데 어제 김문수 캠프가 현역 의원이 도대체 누가 합류하느냐 이걸 두고 뭐 우왕좌왕 말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김문수 캠프 개소식에 이 사람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제일 깨끗한 후보가 누구죠? 제일 권력 같은 후보가 누구죠? 다음에 우리 석동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서울법대 동기시고 이번에 또 변호인단 대표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우리 김문수 장관님과 제가 지사 시절부터 한 15년간 끈끈한 또 교류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늘 참 인생의 선배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은근한 끈기와 또 청빈한 또 정직하신 무엇보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선거를 치르 힘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말뿐이 아니라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친윤 의원들도 각 캠프별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캠프 개소식에 참석을 했다.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석동현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도 했고 또 가까운 친분이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여기 오는 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지금 후보가 이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과연 보수 진영 있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지는 못할 망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고 그분과 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캠프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이런 표현이 좀 심할 수는 있겠지만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수 진영에서 과연 좋게 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오늘 아까 본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물론 오차범위 있기 때문에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현상도 저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지금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어려움에 빠뜨려 놨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한 분을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전체 선거판 또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만 오늘 저 자리에 뭐 조배숙, 박수영, 권성동 원내대표 개소식 정도니까 캠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선거에 뛴다기보다는 여러 격려 차원의 메시지일 수는 있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아예 단체 대화방을 하나 만들어서 네. 신당 창당을 하겠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글쎄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좀 이런 이야기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신당 창당 이야기는 좀 있어 왔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신당을 창당한다? 과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에 이제 인사드렸던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예전에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그 자체가 신당 창당을 위한 모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또 이게 보수 분열의 어떤 이 단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뭐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건지 아니면 일부 변호사들이 일단 움직이는 것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아마 이제 이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이라는 운동을 벌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대학생들이 구성된 자유대학이라는 또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전한길 씨가 이제 되는 변호인단이라든지 여기서 뭐 독자 세력화 이야기가 그동안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자유통일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뭔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단지 어떤 이런 장외 운동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다. 원래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당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극하지 말자라는 그렇죠. 취지였나요? 자극하지 말자라는 취지 때문에 이제 출당이라는 절차를 안 밟은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본인이 나가면서 결국 정치 세력화가 돼야 앞으로 있을 재판이나 이런 것에 방어가 될 수가 있고 또 자신을 지지해 준 세력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결집해놔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들을 아마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건 이 경선 국면에서 이 신당 창당 문제는 오히려 당내에 있는 친윤들의 입지만 더 줄여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출마라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강 변호사님, 저거는 이제 분명히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기보다는 변호인단과 대리인단의 이제 자체적인 뭔가 정치 활동일 수는 있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나경원, 홍준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메시지가 더 커지는 마당에 신당 창당 얘기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저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앞으로 그 내란죄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과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변호인단이 지난번에도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것을 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활동들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선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저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인지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것인데 선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신당 창당 소식과는 뭐 전반적으로 거의 대척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장유희 변호사님.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동훈 후보에게 김정인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되고 신경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할 말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치 경험이 상당히 많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전한 상식에 기반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당연히 제일 필요한 조언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점은 기본적으로 탄핵과 관련해서 명징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 뭐 역선택 방지 조항 등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이 의견을 표명하는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편향이 좀 예정돼 있고 전제돼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를테면 전략적인 줄타기 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 대단히 좀 주춤하는 듯한 뭐 경북대 특강 같은 경우에서는 애국 시민이라고 또 평가를 한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가져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뭐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게 실제 지금 서초동 사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실렸는지도 한번 저희 내일 뉴스탑10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데 첫 번째 미디어 자리에서 8명의 대권 주자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며 인수위원장으로 국정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 힘이 개혁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마이크가 마지막엔 꺼진 모양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상대가 이재명 전 대표를 꽤 유력해 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간명하고
뭐 각자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대선판에서 이재명 전 대표만 비판한다고 국민의힘 주자가 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냉정하게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예. 드러났었고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상수 같은 겁니다. 뭐 모르는 국민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많은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은 또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예. 제시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높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같은 경우는 예. 반 이재명만 외치게 될 게 아니라 뭔가 그거보다 더 앞서는 비전과 전략을 저는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선거할 때도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경제성장이라는 어떤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예. 정말 그때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서 당시 정동영 후보를 물리치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열정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통상과 경제와 정말 살기 너무 어려운 상황 더구나 거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이 경기 침체라든지 예.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육공화국이 마무리되어 가는다는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비전을 내걸고 싸워야지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반대만 해갖고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AI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친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미디어데이 국민의힘 8명에서 4명을 추리는 그 절차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